하루에 2,700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30초에 한 곳씩 누군가의 전 재산이 증발하고 있는 건데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100만 명이면 제주도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단 1년 만에 가게 문을 내린 셈이고 2026년에도 이 거한 폐업 행렬은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도 못 버는 개인 사업자가 전체의 75%를 넘기고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1억 2천만 원에 월 이자만 84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한국 자영업의 적나라한 민낯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한국 자영업의 생존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의 실체와 2026년 가장 위험한 업종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폐업 사유의 절반 가까이인 48.9%가 사업 부진이고 이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손님 자체가 증발한 건데 소매 판매가 2022년 2분기부터 무려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숙박과 음식점업 생산도 16개월 연속 역성장 중입니다. 3년 넘게 소비가 줄어드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텼는데 올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24%까지 치솟은 거거든요. 이건 2013년 이후 무려 12년 만에 최고 수치인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88%로 장기 평균 1.39%를 크게 웃돌고 비운행권은 3.92%까지 뛰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연체율 뒤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 문제인데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함정에 빠져 있다는 점이거든요. 한국은행은 자영업 가구의 3.2%가 자산과 소득 양쪽 모두에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라고 분석했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금융권 부실로 번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빚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겨우 메우면 그 이자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데 이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한국 자영업 전체를 옥죄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72.6%가 순이익이 13% 넘게 줄었다고 답했고 평균 매출은 6.5%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7.2%나 감소해서 원가 압박이 극심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 28.1%에서 지난해 37.8%로 크게 늘었고 반대로 연매출 2억 5천만 원 이상인 곳은 같은 기간 25.2%에서 18.4%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잘 되는 곳은 점점 줄고 안 되는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건데 숙박과 음식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2,740만 원으로 제조업 1억 5,280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누적 89%나 올라서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수준이고 원자재 값과 임대료까지 동시에 치솟으면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라는 3중 고원가 구조가 완전히 굳어버렸죠.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못 벌면 곧장 빚더미에 올라서는 게 지금 현실인데 서울 강북에서 8년째 분식집을 운영해온 한 사장님은 월 이자만 9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손님은 줄고 카드값을 돌려막으면서 버틴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건데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 요건에서 탈락해서 결국 12%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소비 비중이 GDP의 49.9%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다기보다는 소비 공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밖에서 집 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혼밥, 혼술, 워라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외식 빈도와 야간 매출이 줄었고 배달 앱으로 시키고 OTT로 즐기며 홈파티로 모이는 시대에 밖에 나가서 돈을 쓸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자영업 모델이 소비자의 삶과 더 이상 맞물리지 않는 구조가 됐는데 이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서 사업자 수 감소율 1위가 간이주점으로 10.4%가 줄었고 호프집 9.5%, 독서실 9.1%, PC방 6.1%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외식업 쪽에서는 기타 음식점 5.2%에 분식점 5.1%, 구내식당 4.6%가 폐업률 상위권에 올랐고요. 소매업 전체로는 폐업자가 29만 9천 명으로 전체 폐업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업 폐업률은 16.78%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고 음식점업도 15.82%로 바짝 뒤를 쫓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을 합치면 전체 폐업의 45%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우리가 매일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골목 상권의 동네 가게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인데 서울 강남 대로변조차 유리창에 임대 문의를 붙인 건물이 흔해졌습니다. 주점 업종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방식과 장소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데 인하대 소비자학과 황진주 교수의 분석이 핵심을 정확히 찌르거든요. 술값만 따지면 밖에서 마시는 게 크게 비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동 시간에 택시비 그리고 다음날 숙취 회복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소비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편의점 맥주 한 캔에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간이주점이나 호프집은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거든요. 대학가 상권도 전혀 예외가 아닌데 한때 학생들로 붐비던 대학 앞 상권에서도 노래방은 2년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편의점과 미용실까지 줄줄이 임대 문의를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학가의 문구점 대표는 새학기인데도 올해 매출이 30%나 빠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온라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돼 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C방 상황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수백만 원짜리 컴퓨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게이밍 노트북이나 콘솔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돈 내고 갈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클라우드 게이밍까지 발전하면서 공간 임대형 사업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고 1년 생존율도 65.8%로 100대 생활업종 중 최하위권에 속하면서 신규 창업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서실은 스터디 카페의 수요를 잠식당한 데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고정 좌석을 빌려 쓰는 수요 자체가 줄었는데 결국 집에서 대체 가능한 매장은 전부 위험하다는 겁니다. 황진주 교수는 소비자들이 공부와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 기능 자체가 집 안으로 흡수된 것이라고 정리했는데 이 한마디가 오프라인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에 특히 더 어려워질 업종들을 짚어보겠는데 동네 카센터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엔진 오일이나 타이밍 벨트 교체 같은 정기 정비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최신 차량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제조사 전용 장비 없이는 아예 수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동네 카센터의 수익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과거에는 소모품 교체 주기마다 단골 손님이 찾아왔지만 전기차는 그런 정비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카센터는 고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겁니다. 화장품 가게도 심각한데 국세청 기준 1년 생존율이 73.6%에 불과하고 식약처 자료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 폐업이 2020년 882건에서 2024년 8,831건으로 4년 새 10배나 폭증했습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화장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온라인 직구와 직접 구매가 완전한 대세인 지금 오프라인 화장품 가게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이미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적은 자본만으로도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창업자가 대거 몰려들었고 허위 광고에 품질 논란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 시장도 빠뜨릴 수 없는데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곳을 넘어서면서 과당 경쟁이 극에 달했거든요. 카페의 연간 폐업률은 14%대로 치킨집 1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폐업한 카페의 절반 이상이 영업기간 3년 미만인 신생업체인데 특별한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다가 현실에 부딪혀 서둘러 철수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개인 카페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고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수준이라 직장인 평균 연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거든요. 소매업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2025년 국내 소매 시장이 약 5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겨우 1.2% 성장에 그쳤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성장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이미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온라인마저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는데 전체 파이가 안 커지는데 경쟁자만 늘어나니 자영업자에게는 출구가 없는 구조거든요. 한국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약 20%로 OECD 평균 15.6%보다 훨씬 높고 일본의 9.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데 이건 과당 경쟁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착됐다는 뜻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30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데 생산성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영세성만 점점 더 심화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시장도 위험 신호가 뚜렷한데 초저가 무한리필 브랜드들이 2026년에도 쏟아질 전망이지만 브랜드 수명이 2년은커녕 1년도 못 버티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샤브샤브 무한리필이, 2025년에는 초저가 한우가 유행했고 2026년에는 주류 무제한이나 고기구이 무제한 같은 모델이 인기를 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거든요. 유행을 쫓아 뛰어든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인데 배달 앱 수수료 인상에 포장 중개 수수료 6.8%까지 더해지면서 소형 매장은 팔수록 적자가 나는 역설에 빠진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이걸 신기루 가성비라고 부르는데요. 일시적인 공급 과잉 구간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반짝 마케팅이라 결국 소비자도 점주도 함께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건설업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지난해 건설업 폐업자가 4만 9천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폐업의 약 5%를 차지했고 건설 경기 불황이 인테리어업과 건자재 소매까지 연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폐업 비중도 전체의 11%를 넘겼는데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으니 중개업소가 버틸 수가 없는 거고 건설 관련 생태계 전체가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년에는 이른바 대공실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번화가와 골목 상권 모두에서 빈 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문을 닫은 가게가 영업 중인 곳보다 훨씬 많은 쇼핑몰도 적지 않고 코로나 때 문 닫은 지하철 역사 점포들은 아직도 대부분 재개하지 못했거든요.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52.3%로 100곳 중 48곳이 3년 안에 사라지고 5년 생존율은 40.2%로 10곳 중 6곳이 5년을 못 넘기는데 이 생존율은 매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54.5%였던 3년 생존율이 2023년 53.6%, 2024년 52.3%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1년 안에 문 닫는 비율도 22%에 달해서 5명 중 1명이 12개월을 못 버티는 거거든요. 모든 연령층에서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30세 미만과 30대 젊은 사업자들의 폐업률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눈에 띕니다. 40대 폐업자가 23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바짝 뒤를 쫓고 있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투자하고도 겨우 몇 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자영업자를 밀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년 만에 자영업자 120만 명이 사라졌고 올해 들어서만 2달 사이 20만 명 이상이 업계를 떠났거든요.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흐름의 결과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밝지 않은데 61%가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고 62%가 순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죽지 못해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 추경에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만 1조 4천억 원을 배정했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9월 중에 채무조정기구까지 별도로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추가 이자를 감면해주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지원금 인상과 재취업 교육 및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과당 경쟁, 즉 너무 많은 사람이 비슷한 업종에 뛰어드는 악순환을 못 끊으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이나 인공지능을 접목한 상권 분석 등 스마트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전문가들은 자영업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 노동 환경, 정책 기조가 동시에 변하는 전환기적 충격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자영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술이나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지, 비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유행 아이템에 전 재산을 거는 건 도박이고 유행을 타지 않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나 온라인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만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시대인데 성실함만으로는 이미 부족해진 거죠. 무인 매장이나 인공지능 마케팅, 스마트 오더 같은 기술을 접목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도 있고 대형 브랜드 폐업 점포를 저렴하게 인수해서 재창업하는 전략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전략들도 탄탄한 시장 분석과 재무 계획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건데 수익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로 뛰어드는 생계형 창업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한국 자영업이 겪고 있는 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지각 변동이거든요. 과거에는 성실하게 문을 열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됐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노력이 배신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이 이제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